제가 이 책을 읽다 독서는 진짜 왜 이렇게 재밌는 걸까 하는 이런 근본적인 생각까지 들었어요. 다른 작가를 이런 이유로 좋아한다고 하면서 자신도 그런 소설을 써내거든요. 이지북스. 어서오세요, 이지북스입니다. 사실 요즘 에쿠니 가오리만 읽어요. 늦덕이라 읽을 게 많다는 행복한 걱정 중입니다. 아이돌이나 연예인이라고 치면 이제 막 입덕했는데 데뷔 30년차야. 그러면 지금 내가 못 본 떡밥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션일 다 읽자마자 그냥 에쿠니 가오리를 검색해서 전작들을 쭉 훑었어요. 그렇게 골라 읽은 3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책은 션일 손수건과 속살노란 멜론이란 책인데요. 일단 제 영상을 통해 이 책을 처음 접한 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은 점은 노트 증정 기간에 알려드리지 못했다는 점. 초판에는 귀여운 다이어리를 끼워줬어요. 저도 서점 구경하다가 표지랑 증정품에 끌려서 샀거든요. 재밌는 드라마 보면 다음 화 계속 보게 되잖아요. 얘가 그렇다. 이미 다음 챕터 첫 줄에 눈이 가 있어. 되게 무해하면서도 그냥 사람 사는 얘기라서 드라마처럼 시트콤처럼 어느새 빠져들어 있어요. 스토리 얘기를 해보자면 쓰리걸즈를 필두로 그 주변 인물들까지 꽤 여러 등장인물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쓴 인물관계도인데요. 작가가 헷갈리게 묘사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 지인들 이렇게 썰 풀 때도 열심히 듣다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하고 좀 혼자 놓쳤다가 캐치했다가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막 읽어내리면서 어떤 인물과 스토리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혼자 한번 쭉 정리를 했던 거예요. 개인인 나, 친구든 가족이든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 있는 나를 여러 방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엄마랑 읽어도 진짜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책인 게 일단 대학 시절 쓰리걸스로 불리는 여자 셋이 기억하기론 50대 정도의 저희 어머니 나이대예요. 이들이 중년에도 교류하면서 지내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중 다미코의 어머니인 가오루와의 일들도 나오는 만큼 딸과 엄마의 관계,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생각들도 나오거든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다미코라 생각하고 썰풀듯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가오루 씨,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혼자 수영 강습에 가시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쳐요. 우리 엄마 70이 넘었는데 그 나이에 넘어지면 뭐 골반, 허리, 잘못하면 머리까지 다칠 수 있잖아요. 넘어져서 병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딸로서는 얼마나 놀래요. 뭔가 끔찍한 상상을 하면서 엄마한테 갔는데 다행히 심하지 않아서 발만 좀 아프고 쉬면 된대. 근데 나는 이미 그 달려가는 시간 동안 좋지 않은 일도 가슴이 미칠 듯이 쿵덕거리는 시간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완치될 때까지 계속 불안하고 혼자 무리한다 하면 그때의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잖아. 근데 갑갑하다고 깁스도 안 하고 뭐 막 뻘뻘대시더니 이젠 혼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혼자 백화점에 갔다 오시겠대. 좀 나중에 가시래도 싫다니까. 그러면 같이 가 엄마 했더니 무시하는 것도 정도 것이지 내가 거기 가는데 보호자를 대동하라니 기가 차서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흉흉해져 있는 와중에 우리 집에 지금 얹혀 살고 있는 리에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엄마가 아니야 그냥 백화점 좀 다녀오겠다는데 얘가 괜한 소리를 하잖니 이러는 거예요. 딸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괜한 소리를 했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리에가 그러면 제 차로 편히 가요 어머니 짐 실어오기도 편할 테니까 이러면서 엄마는 보호자 필요 없다더니 정작 내 친구 말에는 야 잘됐다 이러면서 나한테는 왜 오늘 백화점을 가야 하는지 얘기한 적도 없으면서 어디에 답례 선물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런 걸 그때그때 할 줄도 모른다 이러시면서 나만 두고 둘이 백화점을 가버린 거야. 저 읽으면서 다미코한테 이 부분에서 완전 이입해서 너무 억까당한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방금처럼 이렇게 썰 풀면서 엄마 이랬대 저랬대 막 이런 상황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너무한다 이랬더니 엄마가 그냥 미소만 띄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제가 그 책을 그렇게 난리치면서 읽는 게 재미있어 보이셨나 봐요. 그런데 또 엄마인 가오루의 입장에서는 요즘 딸이 툭하면 화낸다고 느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가오루가 지인들한테 안부엽서를 쓰는 장면인데 본인은 애착 만년필로 글을 쓰는 게 익숙하고 편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미코가 만년필로 쓰면 뒤에 적기라도 하면 다 번져서 보기도 힘들고 요즘 우체국에서 비닐봉지에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주기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너무 수고스럽고 한겨울 안 좋잖냐. 이러고 엄마를 이제 타박하는 거지. 그럼 가오루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불합리하게 느껴진다. 다미코는 요즘 툭하면 화를 낸다 라고 생각해요. 저도 좀 컸다고 엄마한테 이러쿵저러쿵 할 때가 엄마가 느끼시기에는 제 예상보다 뭐 더 잦겠죠? 적지 않은데 그 딸들 특유의 아 엄마 하는 톤 있잖아요. 그런 때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좀 돌아보기도 하고. 가오루가 요리하면서 사별한 남편을 떠올리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산초열매가 들어간 요리를 좋아했다. 그래서 가오루는 고깃찜을 할 때도 넣고 튀김 요리에도 사용하고 밥을 지을 때도 섞곤 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오, 그 동그란 것이군 하고 말하던 목소리와 그때 표정을 떠올린다. 절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떠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오루는 슬며시 웃는다. 남편은 이미 죽고 없지만 자신은 언제든 그러고 싶을 때 그를 떠올릴 수 있고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살아있는 남자는 옆에 없었으면 할 때도 있고 있었으면 할 때는 없기도 하다. 파릇파릇한 열매를 물이 펄펄 끓는 냄비에 와르르 쏟아넣고 다미코도 그렇지만 리에도 사키도 심지어 마도카도 살아있는 남자를 상대해야 하니 참 힘들겠다고 가오루는 생각한다.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주변에 그 어른 여자들 있죠. 엄마 뻘 되는 분들이나 할머니들한테 들었던 여자들만의 블랙 코미디? 그 느낌이 너무 웃긴 거예요. 이외에 쓰리걸즈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는 대화들에서 가장 와닿았던 장면은 이 제목에 떡밥이 풀리는 부분이기도 해서 직접 읽어보시면서 의미를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자식과 조카들까지 등장인물을 넣음으로써 청년, 중장년, 노년기에 어떤 나이대별 고민과 시선들이 다 담겨서 이 책은 몇 살에 읽든 공감하면서 재밌게 읽을 수 있고 아, 우리 엄마도 이런 생각이셨을까? 또 훗날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고 그때 이런 생각, 이런 기분이 드실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어요. 추천! 두 번째부터는 제가 이 전자책으로 읽어서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한동안 머물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입니다. 이 책은 작가가 신문과 잡지를 통해 발표한 작품 중 읽기와 쓰기의 생활에 대해 모은 에세이집인데요. 상상력과 각종 비유로 점철된 글들도 있어서 에세이라기보단 정말 짧은 소설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의 글들도 있고 딱 봐도 작가가 직접 겪은 사건과 그에 대한 심경이구나 알 수 있는 글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의 앞뒤로 그 작가가 쓴 소설들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직업적 욕심, 방향성이 그래서 어떻게 표출되는지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듯한 느낌? 물론 굉장히 넘겨짚은 것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와 이래서 작가 하는구나 싶달까? 어떻게 이런 표현을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장르 불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모든 챕터를 표지했다고 봐도 되지 않나.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곳으로 떠나는 일이고 떠나고 나면 현실은 비어버립니다. 즐거움에 무척 탐욕스럽다. 그 무렵 밖에서 논다는 것은 동네를 직접 만지는 것이었다. 이런 문장들이 진짜 처음 보는 표현인데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 공감이 가는 그 신기함. 에쿠니 가오리라는 작가의 글이 좋아서 이 책을 읽게 돼도 만족스러우실 거고 이 책을 통해 작가의 생각을 알게 돼서 이 사람의 소설을 읽어도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이 작가의 글도 너무 따뜻하고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에세이에서 다양한 작가들, 화가들, 여러 예술가들을
굉장히 대단해하고 부러워하고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진짜 짜증난다는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쇼노 준조 씨의 책을 몇 번씩 거푸 읽었다라고 했는데 그의 글에 대해 사소한 사건의 조용한 묘사, 그 반복, 이건 읽는 기쁨이며 점차 홀리게 된다 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 작가를 이런 이유로 좋아한다고 하면서 자신도 그런 소설을 써내거든요. 그 사실이 참 재밌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주변이 짧지만 정말 좋았는데요. 아이들이 주로 참여하는 행사에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볼 기회가 생겼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른들의 고충을 너무 잘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 일에 대한 스트레스, 주택 융자금, 대출금, 육아의 힘듦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작가가 말하길 그들은 어차피 어른이 될 테고 그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나 즐겁지 어른이 되면 괴로운 일만 많다고 생각하면서 어른이 되다니 최악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릴 땐 주위에 즐거워 보이는 어른이 많았다고 회상을 하거든요. 떠들썩하게 술도 마시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심야 영화도 보러 간다든지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들은 물론 일을 하고 있었고 주택 융자금도 자식도 있었다. 하지만 인생을 즐겼다. 어른에게는 어른의 세계가 확실하게 있었고 나는 그 세계를 동경했다. 어른들은 참 좋겠네.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할 수 있는 그들은 멋졌다. 이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키워드를 거쳐서 아이를 낳아봤자 잘 해주고 키울 자신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런 청년들이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 어른의 고충에 대해서 더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언젠가 내 아이가 생긴다면 혹은 비출산의 삶을 결정하게 되더라도 그냥 주변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긍정적인 미래를 좀 꿈꾸게 하는 어른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다 유려한 문장, 하지만 담담한 구성력, 통찰력 있는 내용들이고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제가 줄줄이 읽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꼭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책 갈게요. 다음 책, 집 떠난 뒤 맑음입니다. 제가 사실 책 읽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래서 장편 소설이나 심지어 이렇게 상하가 나눠진 책은 좀 미뤄두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전자책으로 읽으니까 두께를 알 수가 없어서 냅다 시작할 수 있었던 책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분들에게도 정말 강추. 얘는 특히 책 편집도 크게 한몫을 한 게 장면이 바뀌어도 문서에서 엔터 친 것처럼 그냥 한 단락 떨어져 있는 게 다여서 멈출 타이밍을 못 잡아요. 일단 이 책은 14살 레이나와 17살 이치카라는 두 소녀가 우리 여행 갔다 올게요. 가출은 아니에요. 하는 메모만 띡 남겨놓고 집을 나서며 시작합니다. 레이나네가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고 이치카는 고모네에 머물면서 유학 중인 레이나의 사촌 언니예요. 얘네가 나름 머리를 굴려서 위치 추적이 안 되게끔 핸드폰도 끄고 다니고 가끔 엽서로 안부만 전하고 또 바로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여행을 다니는데요. 상편에서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다녔기 때문에 돈이 궁할 일이 없었고 부모님들은 사용 내역을 조회하면 어느 정도 아이들의 위치나 이동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들이 어린 여자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래도 더 긴장해서 다녀야 했고 부모의 걱정도 학교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과 더불어 사실상 거기서 기인한 것도 컸겠죠. 다만 여기서 레이나의 부모님과 이츠카의 부모님의 반응이 완전히 상반돼서 그들의 시간선을 보는 재미도 상당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희 집도 부모님이 되게 엄하셔서 10대 때는 학원이 늦게 끝날 때 말고는 당연히 일찍 다녀야 됐고 대학생 돼서도 통학이 정말 오래 걸리는데 절대 기숙사 안 보내주시고 9시에서 10시 정도 되면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으셨어요. 남자친구도 절대 안 되고 MT라도 가면 그 영상통화
거셔서 주변에 이렇게 쫙 비춰드리고 친구들 술 취해서 신나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이러고 있고 그렇게 살았더니 집이 너무 갑갑하고 어느 순간 내가 그냥 새장 안에 새 같은 거예요. 뭐 아끼고 걱정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학교 끝나고 애들 만나려면 항상 자리 파하기 전에 계속 핸드폰 붙들고 불안해하다가 먼저 일어나야 하고 그렇게 집에 일찍 와도 뭐 가족들끼리 대단히 뭘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생활이 너무 제한되고 어느 순간 숨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22살쯤인가 나 이렇게는 못 산다 하고 부모님이랑 싸운 다음에 혼자서 내일로 기차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심경 발표와 더불어서 5일간의 기차 여행에 대한 계획을 PPT로 만들어서 발표까지 쫙 하고 갔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여행이 누군가와 함께 했던 여행, 해외여행보다도 제 삶에 가장 가치 있던 시간이라고 떠올리거든요. 이 책 속 아이들은 그보다 어린 10대에 그런 여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얘네가 너무 기특하고 제 그때 여행도 생각나서 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읽었어요. 난 다 좋아. 뭘 하든 안 하든. 이츠카 짱이 말한다. 왜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여행은 하고 있는 거니까. 불과 닷새 만에 완전히 이 지역 주민 같은 기분이 든다는 사실에 이츠카는 스스로 놀란다. 석 달 보름을 살았던 뉴욕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츠카는 좀 회의적이고 착하지만 나름의 기준을 두고 기질이 좀 예민한 그런 노가 많은 아이예요. 그런데 이 여행에서 마주하는 것들은 온전히 자기가 선택하고 이행해서 겪게 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 순간들이 새삼스럽고 특별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여행과 깨달음만큼이나 레이나의 엄마인 리오나가 나오는 부분들을 엄청 신경 쓰고 또 궁금해하면서 봤어요. 머리를 숙이고 짧은 기도를 읊조렸다. 하지만 그것은 정형화된 문구일 뿐 그 이상으로 개인적인 일, 예를 들면 레이나와 이츠카를 지켜주십시오 같은 그런 걸 기원한 건 아니었다. 리오나가 내맡기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이지 딸들의 안부를 신에게 맡기고 싶지는 않았다. 이 부분도 너무 멋있지 않나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레이나의 경우 엄마인 리오나는 놀랐지만 침착하려고 하고 아빠인 우루우는 딸을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거기까지 가요. 정말 순수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불명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이츠칸의 부모님은 젊었을 적 배낭여행을 떠나본 경험이 있는 어떤 자유로운 성향의 분들이어서 놀라긴 했지만 오히려 딸의 여행을 자랑스러워하고 응원하는 마음까지 갖고 있었죠. 이런 가운데 하편에서는 부모님들이 카드를 정지하기로 하면서 아이들한테 자금이 끊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이 성향 봐가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는 못 돼봤지만 자식으로 이렇게 살아보고 육아 프로그램 같은 것도 봐보니까 내가 내 아이를 100% 알고 있다는 생각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에 대해 아는 것과 별개로 나도 한 사람분의 인생밖에 못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살 변화한 세상과 그로 인해 아이가 겪을 일들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하지 않나. 아무튼 신용카드를 쓸 수 없게 되자 아이들에게는 또 새로운 경험의 문이 열립니다. 노만 가득하던 이츠카가 내가 이 일을 생각보다 싫어하지 않네 라고 깨닫는 순간을 만나고 어떤 지역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거기가 어떤 곳인지 직접 가서 보고 싶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이런 순간들이 사실 얼마나 귀해요. 돈이 부족하니까 좀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살아보는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아이들이 나아가는지는 책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쩐지 말이야, 우리 고급 호텔이 아닌 호텔에 익숙해져서 기뻐. 엘리베이터 안에서 레이나가 말했다. 기뻐? 비꼬는 건지 불만인 건지 몰라서 되묻자. 기뻐! 라는 들뜬 목소리와 함께 환한 미소가 되돌아왔다.
이게 그만큼 둘만의 여행에 자신의 힘으로 하는 새로운 경험에 익숙해졌다는 그 감각이 와닿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들, 제 삶에 있었던 그런 순간들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최 리오나가 딸 레이나가 남긴 음성 메시지를 듣고 답하는 부분인데요. 무사히 있어주면 돼. 돌아왔을 때 엄마는 화내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스스로도 뜻밖이다 싶게 엄마도 거기 가보고 싶다 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거기라는 데가 어디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지도를 봐. 그 애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엽서가 도착할 때마다 말이야. 처음엔 아무튼 돌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있지. 좀 더 멀리까지 가렴 하는 마음이 들어버려서 나 스스로도 깜짝 놀랐어. 그리고 이 소설에는 느존남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진짜 감탄했던 건 떡밥 회수와 엔딩을 향해 달려가는 방식. 여행 중인 아이들과 꾸준히 교차해서 보여지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를 어디까지 보여주고 풀어갈지 그게 참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저도 책장을 넘겼는데요. 주요 스토리 이후로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될지 책의 마지막 장에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소설을 번역하신 신유희 번역가님은 옴기니의 말을 통해 결국 이 이야기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둘러싼 아이들의 이야기이자 어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정리를 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이 책의 마지막 문장 읽어드리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교회 주택가로 향하는 하행열차는 이 시간 아마도 텅텅 비어있겠지.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영문을 모르겠는 이 문장이 앞에 일련의 과정들을 함께 하고선 마무리 짓는 문장이 됐을 때 주는 울림이 정말 다르거든요. 내가 추억할 사건이 있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예상할 수 있는 세상이 넓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 일인지 몰라요. 어떤 경험은 삶의 버팀목이 돼주기도 하니까요. 저는 오늘 읽은 책들만 해도 너무 좋아서 콘텐츠 주제를 작가 자체로 잡았는데 제가 제발 보시길 바라면서 열변을 토한 이 책들은 비교적 최신작들이라 대표작들에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대표작으로 꼽히는 책은 냉정과 열정 사이, 반짝반짝 빛나는 낙하하는 저녁, 도쿄타워 이런 것들인데 저도 어릴 때 다 한 번씩은 들어본 적이 있는 제목들이더라고요. 앞으로도 제 독서 목록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워놨다가 완독하고 재밌는 책들은 또 공유할게요. 그러니까 건강히 지내시고 또 만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